그 매물이 금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빨라야 정말 금매물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빌TV의 황진경입니다. 요즘 부동산으로부터 금매물 나왔습니다 라는 연락 혹시 많이 받으시나요? 많이 받고 계시다면 중개인분들과 아무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거나 중개인분들에게 좋은 물건이라면 결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잘 어필이 된 거예요. 자, 일단 이러한 이유로 중개인분들이 대표님 찾으시던 금매물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건물에 대한 검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매물이 금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부동산 플래닛이나 밸류맵 등 주변 실거래된 내역과 단순히 평당가만 비교해서 금매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훨씬 정확하고 중요한 금매물 판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완전 최신 계약 사례죠. 2023년 12월에 계약된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내가 금매물로 중개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역삼동 올근생 빌딩으로 23년 12월 9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대지 평수는 56.99평, 연면적은 161.38평인 건물입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110억에 나왔던 매물인데요. 97억 2천만 원으로 거의 12억 8천만 원이나 조율되어서 평당가가 한 1억 7천만 원에 매각이 됐어요. 만약에 역삼동 건물이 금매물로 나왔습니다. 금방 팔릴 것 같아요 하고 연락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진짜 금매물인지 검증에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건물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임대료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할 일, 수익률이 변화할 때 이 적정 매가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적정 매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에서 12개월을 곱해주고 수익률을 나눠줍니다. 플러스 보증금을 해주면 적정 매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적정 매가를 쭉 적어보면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매가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정 매도가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건물들이 실거래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이 주변의 적정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면 이 건물이 적정 매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주변 로컬 부동산에 들르거나 또는 매물을 받은 중개인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도 됩니다. 주변 매각된 사례 또는 매물들의 임대료 현황을 한번 물어보세요. 한두 건으로는 그 지역의 적정 매매 수익률을 판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여러 물건을 소개받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많이 보셔야 적정 매매 수익률을 보다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통임되는 3% 가까이 나오는 매물도 정말 아주 가끔 있는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2.2에서 2.5% 정도면 거래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변 건물들의 임대료를 공식에 넣었을 때 실제 거래되는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이 적정 매매 수익률이 한 2.3에서 2.5% 정도 된다면 본 매물의 적정 매가는 102.7억에서 94.6억입니다. 따라서 금매물이라고 받은 이 110억은 인근의 적정 수익률 2.3에서 2.5%대로 환산한 적정 매가 102.7에서 94.6억보다 훨씬 비싼 셈이죠? 그럼 금매가 아니네요.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현재 임대료가 적정한지 검증을 통해서 적정 매가를 더블 체크해 줄 겁니다. 매매가는 매매 수익률과 임대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에서 매매 수익률을 검토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현황이 적정한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임대료 현황이 주변 임대 시세와 비슷한지, 혹시 이 물건만 유독 임대료가 높은 건 아닌지, 시세보다 많이 낮은지 그런 부분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최근 강남 주요 지역에서도 통임대로 고수익률을 맞춰놓은 건물을 매입을 했다가 매입하자마자 임차인들이 나가버려서 오랫동안 공실 상태로 건물주분께서 굉장히 곤란에 빠진 사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매입하기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가 주변과 비교해서도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매입을 했더라면 사실 임차인들이 나가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하지 않고
매입했기에 공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어떤 물건을 계약을 해도 공실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매입하기 전에 이런 작업들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바로 옆에 건물들과 임대료를 비교해봐야 돼요. 중간에 끼인 건물을 만약에 소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옆인 좌우 물건의 임대 시세를 조사하면 되겠죠. 1층, 2층, 3층 등 각 층의 임대료를 알아보고 각 층별 평당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를 중개인분께 받은 본 물건의 층별 평당 임대료와 비교를 해봅니다. 이 물건의 임대 시세가 주위보다 높다면 앞으로 지금의 임차인이 나가고 다음 임차를 받을 때 지금의 임대료 유지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임대료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주변보다 낮다면 더 높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분께 받은 본 건물의 상가 임대료 내역과는 별도로 우위 시세를 감안한 적정 임대료를 계산해서 매매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에 관리비 제외 월 임대료가 1,933만 원인데 주변을 조사해보니까 주변에 비해 한 300만 원이 높다고 판단되었다면 앞으로 보증금 1억 9천에 월세 1,700만 원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정 매가는 86억 9천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현재 임대가인 보증금 1억 9천만 원 그리고 월세 1,993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도가 110억은 적정 주행률 2.4%로 할 때 비싼 가격이죠. 금매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월세가 주의 임대료보다 만약 한 300만 원가량 저렴하다면 장기적으로는 2,200만 원 정도는 확실히 상향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적정 매가는 111.9억 원으로 낮아지므로 지금 현재 받은 110억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금매는 아니지만 게다가 실제로 이 건물은 현재 2층 공실 상태고 2층이 채워진다면 현재 보수적으로 봐도 한 400만 원대 정도는 맞춰질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적정 매가가 더 높아지고 그렇다면 110억이 좀 괜찮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적으로 적정가가 판단된 상태에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게요. 대출이 엄청 많죠? 23년도에 대출을 거의 2달 만에 120억가량 내셨습니다. 당연히 이자나 자금 현황이 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이 이유로 이미 110억 원도 좀 적정 가격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손님들에 대비해서 가격 조율을 요청할 수가 있었겠죠. 그 결과 역삼동 초역세권에 거의 2년 전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건물과 비슷한 가격으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매수자는 득하게 되신 겁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숫자 싸움이거든요. 숫자 싸움인 만큼 주변 실거래 사례뿐만 아니라 특히나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적정 임대료와 적정 수익률을 좀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조사를 한다면 급매물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급매 가격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면 좋은 매물을 다른 매수자들에 비해서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한 발 빨라야 정말 급매물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